삼각형의 넓이를 할 건데 이거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 이미 배웠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지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야.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중학교 이거 당연히 수능까지 나오는 공식이야. 알겠지? 자,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야. 이게 삼각형의 넓이야.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보자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그럼 내가 얘를 밑변이라고 친다면 높이가 누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 파란색이 높이잖아. 높이지, 맞지?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이 파란색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잖아. 선생님이 근데 이랬잖아.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알려주고 각도 나오면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쓸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다고. 요 길이가 뭐가 될 거야?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라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고 높이가 뭐라고? A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야. 알겠죠? 그냥 공식 외우자. 다시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자, 다시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아무도 얘기하는 뭐 나 혼자 하지 뭐. 됐어? 자, 이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됐냐? 됐어? 선생님 둔각이면 어떡해요? 흐흐. 이거 사. 둔각이면 똑같아요. 둔각이어도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중학교 때까지는 이 각이 둔각이면 못 구했지만 우리는 이제 둔각이어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똑같아. 알겠죠? 뭐 증명해줘? 안 할 거야? 그냥 해.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무슨 도형의 또 넓이를 구할 수 있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어.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고 요 각도가 세타야. 그럼 이 녀석의 넓이는 그냥 A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 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누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뭐가 되겠어? 합동이요. 그럼 난 이 녀석의 넓이 구해서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어? 2배요. 근데 이 녀석의 넓이는 얘랑 넓이가 똑같겠어? 안 똑같겠어? 똑같네요. 미친놈 같아. 진짜. 그만해야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됐죠? 됐어?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만약에요, 이 길이 주어지고 이 길이 주어지는데 여기 둔각이 주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난 이 각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얘네들이 더하면 몇 도니까? 180도니까. 그럼 얘가 깎고 그냥 구하면 돼. 알겠죠? 됐어? 인정, 베이비? 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는 내용 다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야.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또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 나는 배운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야, 있어. 잘 찾아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중학교 3학년 거야, 이것도. 자, 그럼 이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 돼. 대각선의 길이가, 그럼 얘는 왜? 이것 때문에. 자, 봐봐. 이 노란색 대각선을 이 꼭지점에 오도록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옮겨. 그리고 이 노란색을 이 꼭지점에 오도록 평행하게 옮겨.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이 꼭지점에 오도록 평행하게 옮겨. 또 이 꼭지점에 오도록 평행하게 옮겨. 그럼 요 바깥에 생기는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 될까?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왜? 빨간색의 길이는 B고 노란색의 길이는 뭐야? A잖아. 근데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어? 세타지. 그럼 이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전체 넓이가 AB 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전체가 아니라 요 안쪽에 있는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 녀석이랑 서로 뭐가 될 거야? 합동이 될 거야. 왜 합동이 되냐면 이 사각형 자체도 무슨 사각형이냐면 평행사변형이거든.
이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야. 왜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 공통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싹 다 똑같지. 그러니까 SSS 합동이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삼각형이랑 넓이가 어떻겠어? 같아. 그리고 얘랑도 넓이가 어떻겠어? 같아. 얘랑도 넓이가 같아. 얘랑도 넓이가 어때? 같아.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은 전체 넓이의 뭐가 되겠어? 반이 되겠지. 됐냐? 좋아요. 짠짠짠짠짠. 다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열심히 한번 놀아보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279쪽까지 다 설명한 거거든? 근데 하나가 딱 설명 안 한 게 있어. 뭐냐면 278쪽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냥 나온 김에 그냥 다 설명할게. 봐봐. 자, 니네한테 가장 중요한 도형을 얘기해라 그러면 몇 가지가 있을까?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삼각형, 하나는 원이야. 알겠지? 니네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형은 뭐라고? 삼각형과 원이야. 근데 원은 어차피 그냥 원이야. 아무리 이 새끼 잘라봤자 뭐밖에 안 되겠니? 부채꼴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원은, 아니 삼각형은 넓이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 니네들이 이때까지 몇 가지를 배웠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자, 잘 봐.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을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에서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이 넓이 구하는 공식 첫 번째 이거야. 자,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지금 그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언제 배웠냐면 내심 시간에 배웠거든. 자, 뭐냐면 한글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한글로 이렇게 써놔. 알겠지? 그 공식이 이거야.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세타면 뭐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자, 그래서 니네들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때까지 몇 개 배웠냐면 3개 배운 거야. 알겠죠? 저 3개를 배웠는데 하나 더 있어. 짜증나겠지만. 얘는 특별히 이름도 있어. 헤론의 공식이라고. 근데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어.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 뭐냐면 유일하게 루트가 없는 공식. 2분의 1이 없는 공식이야. 다 2분의 1 있고 2분의 1 있고 2분의 1 있잖아. 헤론의 공식만 2분의 1이 없어. 자, 얘는 뭐냐면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인데 여기서 이 S가 뭐냐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반을 S라고 해. 자, 이게 헤론의 공식이야. 자, 그래서 그냥 정리 한번 해본 거야. 니네 인생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총 모두 몇 가지 나온다고? 네 가지야. 알겠지? 4가지야. 알겠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쵸? 그리고 오늘 배운 3학년 2학기 때 배운 거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들어와서 배운 거 뭐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알겠죠? 자, 헤론의 공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점과 점, 그러니까 좌표평면에서 점 얘기할 때 이거 공식 외워서 풀면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 기억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책에도 있어. 헤론의 공식. 증명은 안 할 거야. 증명이 그렇게 위대한 증명이 아니라서. 알겠지? 자, 헤론의 공식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요거 증명을 해보자면 이거야. 빠라빠라빠라빠라 매우 반짝이는 코 빠라라라. 자, 내저번이 이렇게 있어. 빠바빠바빠라바라바라 기억해. 내심이 있으면 이게 접선이지. 그래, 접점이지. 원의 접선이 나오면 뭐야? 수직이 되지. 여기도 뭐가 돼? 수직이 될 거. 여기도 뭐가 돼? 수직이 되지. 자, 근데 이 길이가 싹 다 뭐해?
다 똑같지. 내 저번에 반지름으로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요 길이 A, R, 여기도 R, 여기도 R. 자, 요 길이 전체가 A고, 요 길이 전체가 B고, 요 길이 전체가 C잖아. 맞아? 근데 내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볼 거야. 자, 이렇게 쪼개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세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근데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이 뭐고? A고,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R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A가 되겠지. 됐냐?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B가 될 거고. 맞아.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C가 될 거 아니야. 자, 얘네들 다 2분의 1 R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지. 2분의 1 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공식이 튀어나오는 거야. 자, 2분의 1 곱하기 내 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자, 증명 따위는 개나 줘버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자, 결과물은 외우셔. 야, 그럼 이 공식 언제 쓸까? 배웠잖아. 언제 써야 돼? 얘는 언제 쓸까? 이 공식. 여기서 얘만 들어가는 특별한 단어가 있잖아. 뭐가 들어가니? 얘만 들어가는 특별한 단어. 내 저번에 반지름. 내 저번의 반지름과 개미 똥구녕만큼 관련이 있으면 내 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다 이 공식 갖고 구해. 삼각형의 내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다 이거 갖고 구해. 삼각형의 넓이 갖고 구해. 별거 아닌 게 아니야. 알겠지? 얘도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어. 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쓰인다고? 내 저번에 반지름 구할 때 이 공식이 많이 쓰여. 알겠지? 알겠어? 자, 헤론의 공식은 좀 이따 나오긴 할 건데 이거 언제 쓰이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알려주면 그때 넓이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야. 뭐 좀 이따 나오면 그때 알려줄게. 알겠죠? 자, 그래서 니네 인생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총 모두 이래서 몇 가지를 배운다고? 4가지를 배워. 알겠죠? 됐죠? 전통적으로 방금 배운 거 잘 안 쓰이고 잘 안 쓰이고. 근데 언제 쓰인다고? 내 저번에 반지름 구할 때. 알겠죠?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알겠냐? 외워야 돼. 알겠어? 자, 그럼 다 설명했으니 빨리빨리 문제 풀고 빨리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자, 280쪽 예제 1번부터 성환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고 니네들한테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자, 1번 빰빰빰빠밤. 야, 내가 하는 새끼야. 응? 자, 이게 만약에 2분의 1이야. 지민아. 강지민아. 자, 이때 A는 몇 도가 될까? 30도. 끝? 아니야. 알겠지? 30도도 있지만 150도도 돼. 두 개 다 구해야 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사인은 되게 독특한 녀석이라니까?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그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잖아. 그럼 2분의 1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지. 여기가 몇 도라고? 여기가 30도잖아. 6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6분의 5파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사인은 어떤 값이 나왔을 때 이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 있다고 해서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각, 둔각을 다 구해야 돼. 기본적으로 사인은. 알겠죠? 왜냐면 그래프 자체가 저렇게 괴랄하게 생겨서 그래. 코사인은 그럴 수 없지.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각일 때는 양수일 거고 둔각일 때는 음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사인은 조심해야 돼. 사인이 얼마나 나오면 이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꼭 판단해야 돼. 아무 말이 없으면 둘 다 구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근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 구하고 얘네 둘이 더하면 몇 도가 되냐면 180이 돼. 자, 그럼 보자. 짠짠. 자, 1번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 열심히 그려봅시다. 자, A가 얼마래? 10이고요. B가 얼마래? 6이래요. 그때 문제에서 넓이가 15 루트 3일 때 이 각의 크기를 다 구하려면. 그쵸? 그럼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 됐죠?
그럼 얘 30이니까 양변 30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3이 돼? 몇 도일 때? 60도일 때. C가 60도일 때. 근데 얘가 예각이 아니라 둔각일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럼 몇 도일 때라 했어? 120도. 그래서 C는 60도랑 120도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되는겨. 자, 2번. 그림이 또 없으니까 그림을 열심히 그려주시고요. 자, A가 얼마라고? A가 3이고 C가 몇 도라고? 135도야. 그때 넓이가 얼마래? 넓이가 9일 때 C의 값을 구하시래. 어우, 진짜 짜증난다. 자,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누굴 구할 수 있어? C를 구할 수 있어? B를 구할 수 있어? B를 구할 수 있지. 왜? 각을 기점으로 끼인 각이잖아. B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진짜 좀 짜증나는 문제야. 얘 구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C 구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넓이는 9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몇 도? 135도. 자, 사인 135도는 사인 몇 도랑 똑같아? 45도랑. 지금 방금 해본 거 알겠잖아. 사인 60도랑 사인 120도랑 똑같으니까. 사인 135도는 사인 몇 도랑 똑같다고? 45도. 사인 45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얼마가 나올 거야? 4분의 3이니까 12가 나오나? 9에다가 3분의 4를 곱하. 아니, 미친놈아! 얼마 되니? 4분의 3루트 2B가 되나? 그치? 그럼 B는 얼마가 돼? 루트 2분의 12가 될 거고. 맞아? 루트 2분의 12가 될 거고, 뭐 유리화하면 6루트 2가 되겠지. 아, 그럼 얘가 6루트 2네. 그럼 이제 무슨 법칙 써서 C를 구할 수 있다고? 코사인 법칙. 자, 구해보자. 코사인 법칙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못 외우겠으면 뭘로 기억하라 해서 그냥 코사인 C는 이렇게 기억하시라 했지. 2 곱하기 3 곱하기 6루트 2. 자, 얘 제곱하면 얼마고? 9고 얘 제곱하면 72가 될 거고 빼기 C제곱. 근데 코사인 135도는 코사인 135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5도 2분의 루트 2가 돼. 아, 재밌다. 자, 그래서 열심히 산수하시면 C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산수니까 굳이 안 할게. 그래서 계산하면 3 루트 13이 나와. 산수니까. 알겠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아니야, 재밌어. 이뻐라. 지금 너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야. 뻥이야. 너 때문 아니야. 알았. 야, 이건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야, 그럼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 관련된 문제가 그럼 수능에 나올까? 직접적으로 거의 출제되지는 않아. 거의.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곳이 이곳저곳 많이 쓰이긴 해. 많이 쓰이는데 직접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수능에서는 거의 출제된 적은 없어. 근데 내신에서는 뭐 삼각형의 넓이 구해라, 뭐 사각형의 넓이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출제되긴 해. 내신이랑 조금 달라. 그렇지? 내신은 나와. 진짜 여기 있는 문제들이 나와. 자, 보자. 자, 그림이 없어요. 그림 그립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의 길이가 얼마고? 13이고요. 자, B의 길이가 얼마고? 8이고요. C의 길이가 얼마래? 7이래. 자, 이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두 번째는 뭘 구하래? 외접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쵸? 자, 정확하게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헤론의 공식이 어디 나와 있냐면 뭐 이렇게 많아? 288쪽에 보면 헤론의 공식이 있어요, 얘들아. 헤론의 공식은 언제 쓰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가 헤론의 공식이야. 알겠죠? 뭐 증명은 개나 줘버리고. 알겠어? 자, 그러면 정확하게 푸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게. 지금 변의 길이가 모두 몇 개야? 변의 길이가 모두 3개지.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법칙을 쓸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무슨 법칙을 쓸 거라고?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근데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야, A, B, C 중에서 어느
각이 제일 크겠어? A가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각은 C겠지. 그럼 이건 자기 취향 차이거든? 가장 큰 각으로 할지 가장 작은 각으로 할지 자기 취향 차이야. 알겠지? 근데 보통 가장 큰 각 갖고 해. 보통 모든 문제집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해보면 가장 큰 각으로 했을 때 숫자가 가장 이뻐.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세팅이 돼서 나와.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이유는 가장 큰 각으로 했을 때 숫자가 가장 이뻐. 그래서 이 A에 대해서 코사인 A를 구할 거야. 그럼 코사인 A를 구하면 사인 A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코사인 A, 코사인 법칙 쓸 거야. 2 곱하기 7 곱하기 8 49 더하기 88에 64 빼기 13의 제곱은 얼마냐? 169인가? 맞죠? 그럼 열심히 산수하시면 코사인 A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으아! 코사인이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120도. 아, 그래서 A가 120도라고 구할 수 있다고. 됐죠? 그럼 얘가 120도니까 이제 끝났어. 왜? 그럼 사인 A를 구할 수, 여기가 120도야.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가 가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사인 몇 도랑 똑같다고? 60도랑 똑같다고. 사인 60도랑 똑같아.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슉슉슉 약분하고 나시면 14 루트 3이 넓이가 될 거야. 괜찮죠? 자, 2번에서는 뭘 구하래?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려며. 외접원 반지름 무슨 법칙? 사인 법칙. 누구를? 13을. 누구로 나눈 게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으로 나눈 게 뭐가 된다고? 2R이 된다고. 됐죠?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여기는 26이 되겠죠? 양변에 2로 나누면 뭐가 되겠니? R은 2루트 3분의 26이 될 거고, 뭐 유료해서 쓰시면 반지름 나오겠다. 그쵸? 뭐 나오시면 쓰시면 될 것 같아. 3분의 13루트 3이 돼요. 별거 아니죠? 자, 근데 헤론의 공식이 뭐냐면, 자, 이게 헤론의 공식이야. 유일하게 2분의 1이 없는 공식이야. 알겠지? 헤론의 공식 언제 쓴다고 그랬어? 세 변의 길이가 다 R 때. 알겠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때. 근데 그 세 변의 길이도 이쁠 때밖에 못 써. 여기에 막 루트 들어가지? 그럼 그때 또 쓰면 죽음이야. 알겠죠? 되게 특이한 상황에서밖에 못 해. 자,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하냐면 S라는 녀석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 그 S가 바로 뭐냐면 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반이야. 뭐라고?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반이야. 네가 그렇게 자면 나는 가슴이 아파, 얘야. 15고 28이니까 얼마가 돼? 14지. 그럼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아, 이건 대문자 S야, 넓이.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이게 넓이야. 이유는 몰라, 내. 알겠지? 그냥 외워. 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루트 14 곱하기 A가 얼마니? 13이잖아. 얘에서 13 빼니까 얼마? 1. B가 얼마야? 8이니까 얼마? 6. C가 얼마야? 7이니까 7.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7일 거고,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7이랑 2가 밖으로 기어나가겠다. 그쵸? 그럼 14 루트 3이 되겠지. 됐니?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무슨 공식? 헤론의 공식. 자, 그럼 이걸 알면 뭐가 좋을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거 안 해도 돼. 왜? 이걸 구하라 그래도 이거 안 해도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이 C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넓이 알았잖아. 넓이 알았으니까 아무거나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뭐 13 곱하기 8 곱하기 뭐 사인 C 하면 이 사인 C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잖아.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하면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이 사인 값을 구하면 사인 법칙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지? 안 돼요. 싫어. 금방 끝나. 자, 이제 3번. 아, 진짜. 어디까지 한 게? 오늘?
그냥 삼각형의 넓이가 끝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설명을 하시는데 내일 그러면 5시 짜증나. 그래서 그것도 빨리 간다고 또 갈 거 아니야. 아니 가요. 내일은요. 고가고 일찍 가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사각형 ABCD가 이렇게 있대요. 으아.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래. 이게 좀 짜증나긴 하겠다. 야, 이게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 알겠지? 야, 그럼, 120도 특수각이 아니야. 맞지? 특수각이 아니야. 맞지? 그래서 삼각형으로 쪼개면 돼,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쟤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가가 니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삼각형은 넓이를 구하려면 누구의 길이를 알아야 돼? CD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CD의 길이를 알아야 되지.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할까?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것 같아? 코사인 법칙. 알겠죠? 뭐 길이 구하라면 웬만하면 코사인 법칙이 알겠죠? 자, 근데 요 파란색의 길이를 요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AC의 길이를 무슨 법칙 갖고? 길이 구하라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갖고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유후! 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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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길이 구하라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써볼까요? 이걸 x라고 하면 시작. x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4 더하기 36 빼기 2 곱하기 니네들이 곱한 거 곱하기 코사인 끼인 각 이렇게 되시겠네. 괜찮죠? 근데 코사인 120도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자, 열심히 산수합시다. 12이고 얘 40이니까 52가 되겠지? 그럼 얘는 루트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52가 되겠네. 그냥 이렇게 냅둘게. 몇 루트 몇이냐 근데? 몰라, 관심 없어. 그럼 이제 CD의 길이 이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왜? 무슨 이 삼각형에서 무슨 뭘 이용해서 구한다고? 코사인 법칙. 이 삼각형에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나 누구랑 해? 이 길이 y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야, 그러니까 이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길이 구하는 문제야, 그냥. 그러면 구해보도록 합시다. 너는 얘가 마주보는 그 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하는 거 알겠지? 직각 같은 느낌의 애가. 그럼 얼마야? 52는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 6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그럼 y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겠어요?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 y제곱. 자, 열심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6y 넘어가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16. 설마 인수분해 안 될까? 28 되는구나. 28. 여기다 마이너스 좀 되겠다. y가 얼마인 거야? 8. 응, 이 8이네. 됐죠? 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굳이 안 구할게. 자,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지? 그럼 걔네들이 더하면 돼. 자, 이 문제는 넓이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험난하다. 자, 넘겨서. 빨리빨리 하자. 좋아! 4번! 자, 그림이 없는데, 근데 막 평행사변, 한글로 써 있잖아. 도형 문제잖아. 그럼 뭐 하라고? 그려. 평행사변형 ABCD가 있나 봐요. 자, AB의 길이가 얼마고요? 6이고요. BC의 길이가 4고요. 근데 넓이가요? 12 루트 2일 때 각 B의 값을 모두 구하시래. 자,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된다 해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그냥 B라고 쓰자.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잖아. 그게 얼마? 12루트 2네. 된 놈. 그 양변을 몇으로 나누면? 24로 나누면 사인 B는요 2분의 루트 2니까 B는 몇 도? 45도 또는 몇 도? 135도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아리따운 문제라고. 자,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인 것 같아요. 뻥이야. 한 문제 더 남았어. 자, 무슨 다리꼴이래?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을 빨리 그리세요. 자, 등변 사다리꼴은 요 밑각이 서로 뭐해? 같죠? 그리고 얘랑 얘랑 길이가 어때? 같죠?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야.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뭐 할까? 같아. 알겠지? 등변 사다리꼴은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야.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뭐 하다고? 같아.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 두 대각선의 이루는 대각선인데 이 대각선끼리 이루는 각이 몇 도라고 했어? 120도래. 됐죠? 그때 넓이가 얼마라고? 넓이가 4루트 3일 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어. 자,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뭐 하다고? 같다고.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를 뭐라고 하면? x라고 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도 뭐가 돼? x가 되겠지. 두 대각선의 길이랑 끼인 각이 알려주면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 그게 넓이인데 그게 4루트 3이라고 됐죠? 자, 사인 120도는 누구랑 똑같다고?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랑 똑같다고? 2분의 루트 3이랑 똑같으니까 4분의 루트 3 x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4루트 3이죠? 그럼 x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16이 될 거 아니야? 그럼 x는 얼마라는 거야? 4가 되겠네. x 구하시면 신난다. 됐어? 자, 그럼 잠깐만. 학교 내신에서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진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정말 잘 출제되네. 아유 이뻐라. A, B, C, D 이렇게 놓고 이 길이를 뭐 8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10이라고 했어. 그리고 얘네들이 끼어있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봐. ABCD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와.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대각선의 길이랑 이 각도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겠지, 그치? 그럼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최대가 돼야 돼. 이게 넓이인데 이게 최대가 돼야 돼.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사인 세타가 뭐가 돼야 돼? 사인 세타가 최대가 돼야 되지. 근데 이 세타라는 녀석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가 될까? 0도에서 180도 사이가 되겠지. 0도에서 180도 사이가 될 거야. 왜냐면 이게 120, 100, 될 수 있다고. 그치? 그때 사인 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 사인 값이, 최대 값이 얼마야? 1이잖아. 그때 세타는 또 몇 도일 때고? 90도. 그러니까 얘의 최대 값은 얘가 얼마일 때? 얘가 1일 때. 그러니까 세타가 몇 도일 때? 90대. 90도일 때 저 녀석이 최대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마지막 헤론의 공식 다시 얘기해보자면, 자, 외웁시다. 헤론의 공식은 언제 쓴다고?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쓴다고. 근데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줬어. 여기가 5고 여기가 루트 7 더하기 루트 2고 여기가 뭐 6 이렇게 줬어. 이럴 때 헤론의 공식 쓰면 미쳐버린다. 못 쓴다. 이럴 때는 그냥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줄게. 이렇게 안 이뻐 하나가 루트가 있어. 이럴 때는 헤론의 공식 쓰면 답 못 풀어. 자, 이럴 때는 그냥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아무거나. 이 중에서 제일 긴 변이 누구가 될까? 뭐 얘가 될까? 그럼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 그럼 구해보면 이쁘게 답이 나와. 코사인 값이 이쁘게 나와. 코사인 값이 이쁘지 않더라도 코사인 값 알면 우리 사인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사인 값 구할 수 있잖아.
그 사인값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돼. 알겠지? 됐어?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무슨 공식을 가지고서? 헤론의 공식을 가지고서. 근데 니네 시험들이 어차피 경혜밖에 없구나. 학교 시험 자체가 서술형이 더 많잖아. 그치?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시간을 좀 니네들한테 확보시켜 주려고. 학교 시험이 어렵다의 기준이 진짜 문제가 어려워서 학교 시험이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학교 시험이 어렵다의 기준은 이런 것도 있어. 문제를 많이 출제해. 쉬운 문제를 많이 출제해. 그럼 문제 자체는 쉬운데 애들이 다 못 풀잖아. 그럼 점수가 확 깎인다고. 그렇지 않을까? 그것도 어려운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경혜여고 시험지가 어렵다 쉽다를 논할 수가 있는 시험지냐라고 한다면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 되게 평이하고 정말 쉽게 나와. 문제 자체는. 근데 문제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또 시험이 어렵다의 또 기준이 뭐냐면 문제 수는 적더라도 계산량,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쉽더라도 계산량이 확 많아져 버리면 그럼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진짜로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운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려울 수도 있는 거야. 그 착각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야 그러면 이거야. 니네들은 시간 줄이는 게 목적이야. 그럼 시간을 줄이려면 헤론의 공식 안 써도 돼. 솔직히 안 써도 돼. 몰라도 돼. 안 써도 돼. 근데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를 막 코사인 법칙 쓰고 있고 코사인 갖고 막 사인 쓰고 있고 사인 구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아니야. 됐어. 구합시다. 자, 공식 외워보자. S부터 구해야지. S 뭐라고? 둘레의 길이 뭐라고? 반. 8로 하자. 아예 그냥 그걸로 하자. 6, 7호. 맞네? 똑같네? 그냥 이걸로 하자. 6, 7호. 얘랑 똑같지? 6, 7호. 똑같네. 길이 똑같네. 됐죠? 자, 먼저 S부터 구하면 S 어떻게 한다고?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라 했지? 다 더하면 얼마니? 18 일어나는 거. 굳이? 그럼 어떻게 한다? 루트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산수하시면 된다고. 괜찮죠? 3 나갈 거고 2 나갈 거니까 얼마가 되겠니? 6루트 6이 답이 될 거야. 됐어? 자, 이게 무슨 공식?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 됐죠? 자, 이로써 우리는 뭐가 다 끝난 거야? 삼각함수가 다 끝난 거야. 안 끝났어, 얘야. 책 집어넣지만 안 끝났어. 자, 삼각함수가 다 끝난 거야. 알겠지? 잘 생각해봐. 삼각함수 제일 처음에 뭐 배웠어? 삼각함수 제일 처음에 뭐 배웠어? 일반각이란 걸 배웠다고. 기억나? 일반각. 니네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각들은 다 0도에서 360도밖에 없었지만 이제 뭐 1000도도 있고 마이너스 570도도 있고 마이너스 300도도 있고 뭐 2761도도 있고 그치? 그렇게 해서 일반각.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각들은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했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초선이 있어야 되고 동경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뭐 알파도 이렇게 표현했고 이 보통 알파가 0에서 어디 사이였어? 360도. 여기를 보통 양수로 나타냈단 말이야. 그쵸? 이 n은 무슨 수였어? 정수였지. n이 양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n이 음수면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나타내는 거였단 말이야. 동경이.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했었냐면 세타가 그 동경의 위치 관계를 했었다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라는 걸 그 다음에 했었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뭐였었냐면 뭐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뭐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인데 얘네들이 뭐 일치한다. 그때 세타는 몇 도가 되겠니? 뭐 이런 거. 아니면 얘네들이 무슨 X축 대칭이다. 그랬을 때 세타는 몇 도가 되겠니? 아니면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세타는 몇 도가 되겠니?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마다 뭔가 있었는데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판단하라고 했지. 더해야 이쁜지 빼야 이쁜지 그런 걸 판단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 기억하시죠? 기억나니? 그 다음에 뭐 했었어? 그 다음에 했었던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세타가 뭐 2, 4분면의 각일 때 뭐 3분의 세타는 몇 4분면의 각입니까? 라고 해서 물어봤었던 거 기억하죠? 자, 분모가 3이면 몇 개라고? 3군데 존재해. 분모가 2면 2군데 존재해. 자, 이것도 했었던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했었어? 호도법이란 걸 배웠죠. 자, 호도법은 왜 배운다고 했었어? 배우는 이유가 실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60분법의 각, 몇 도 이거는 실수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함수를 다루려면 각도 자리가 실수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60분법의 각을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걸 수학하는 할아버지께서 정의하셨다고 했잖아. 어떻게 정의했었지? 호의 길이로 각도를 정의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호의 길이가 어떻게? 원의 반지름이랑 이 호의 길이랑 똑같게 설정됐을 때 이 중심각을 실수 1로 정의한 거였잖아. 그쵸? 그래서 뭐 어렵게는 1라디안 뭐 이렇게 쓰지만 이거 안 쓴다고 처음 배울 때만 1라디안이란 기호를 쓰지만 그냥 실수 1과 똑같은 거라고 했었잖아. 기억하죠? 저렇게 해서 정의했더니 파이가 몇 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어? 18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일반각 이렇게 호도법의 각으로 나타내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했었어? 부채꼴에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공식을 했었지. 당연히 이 중심각이 호도법의 각으로 나타냈을 때야. 자,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네들이 곱해서 R세타였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공식이 있었었어. 기억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배웠어? 드디어 삼각함수의 정의를 배웠어. 삼각함수의 정의는 좌표평면 위에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만나는 점의 좌표 가지고서 했었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정의했었던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서 뭘 했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다? 1이라는 것도 증명했었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도 증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또 뭐 했었어? 사인의 그래프도 그리고 코사인의 그래프 그리고 탄젠트의 그래프도 그렸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 코사인의 그래프, 탄젠트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 얘들이 읽어야 되는 건 몇 가지 읽어야 된다고 해서 3가지 읽어야 된다고 해서 뭐 최대값, 최소값, 주기 이 3가지를 읽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치? 근데 탄젠트만 좀 독특하게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고 누구만 존재한다고 해서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꽤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리고 그게 탄젠트의 어떻게 보면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성환이가 그리라고 얘기했었어.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리고 나서 뭐 했어? 방정식에서의 활용,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했었다고. 어쨌든 방정식에서 활용이든 부등식의 활용이든 결국엔 다 뭐였어? 다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X좌표 찾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했었다고.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삼각함수가 마무리가 됐어. 잘 봐. 지수 로그 함수할 때보다 삼각함수 할 때가 내가 말한 게 훨씬 더 길어. 거의 10분 동안 혼자 떠들었어. 지금 배운 거를. 근데 지수 로그 함수할 때는 거의 한 5분도 안 걸렸을 거야. 한 2, 3분밖에 안 걸렸을 거야. 그만큼 삼각함수는 배우는 양도 많고 니네들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거라서 되게 어렵다고.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야. 로그랑 되게 비슷한 느낌일 거야. 로그도 되게 어색하잖아. 대면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많이 풀어보고 되게 많이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알겠지? 무슨 말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는 수열이라는 거 할 건데 수열은 정말 쉬워. 그냥 니들 잘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
맨 마지막 단원이 항상 뭐였는지 기억하니? 초등학교 수학? 아니요. 맨 마지막 단원이 규칙성 찾기 막 그런 거였거든? 수열은 규칙 찾기야, 규칙 찾기. 근데 그 규칙도 되게 간단한 규칙 찾아서 하는 게 끝이야. 뭐 어쨌든 그래서 수열 배우고 나면 이제 끝나. 알겠죠? 자,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수열 나가겠고 숙제 어디까지 해요? 숙제는 290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